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6일 저녁 9시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자료구조 공부할 때 C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하나 딱 꼽아 그러면은 저는 재귀호출을 꼽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료구조 공부 전에 이거 모르면 함수 포인터는 몰라도 어떻게 넘어가져요. 근데 재귀호출을 모르면은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트리라고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그 선형 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진 트리. 그래서 얘는 이제 2차원적 구조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2차원적 구조를 갖는 트리 자료 구조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이 재귀호출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재귀호출을 모르면 2차원 트리 구조를 배울 때 그때부터 이제 멘붕에 부딪힙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 재귀호출 왜 쓰냐면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는 반복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반복문으로 구현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재교출 쓰지 말고 반복문을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C 언어에서 함수가 콜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사용되는 이제 지역 변수라든지 매개 변수가 그 스택에 자동으로 스택 형식으로 관리되죠. 그래서 그걸 콜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택 프레임이 알아서 다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됐잖아? 스택이 이미 있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활용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그 불합리한 뭐랄까 이제 귀찮은 거죠. 콜스택을 알고 써먹으면 되는데 뭘 그걸 피곤하게 내가 또 구현을 하고 있어. 스택을 구현하는 건 쉽고요. 이것도 코드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이제 고민하기 위해, 이제 뭔가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쉽게 끝나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규칙을 이제 수행할 때 그때 재귀호출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트리 구조의 자료를 전체를 액세스하는 트래버설링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은 이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가 있다면 1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서 3번 가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거든요.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세 놈만 놓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세 개를 액세스하는, 이렇게 액세스하는 코드 하나를 짜놓고 이렇게 해서 2번 가고 3번 갈라 했더니 2번 밑에 뭐가 더 있어. 만약에 이렇게 또 있었어. 만약에 여기에 이제 4번하고 5번이 있었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1번, 2번 액세스 할 때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논리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2번 노드 액세스 할 때 차일드가 뭐가 있어 그러면 뭔가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반복문 구조로 거듭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디까지 뭐 했고, 그럼 그게 끝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찾기 같은 거 할 때 스택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했던 지점을 백업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재귀호출은 굉장히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한 번만 가볍게 코드를 살펴보자면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함수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재교출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printf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테스트 함수 내부에서 여기서 이제 %d 이제 매개 변수로 뭐가 넘어온 거죠. 뭐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뭘 찍을 거냐면 매개 변수 a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return 하기 전에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a에서 빼기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 5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면 처음 a는 이제 5가 날라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반복문이라는 게 for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for문 나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항상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핵심은 여기 있죠. 무슨 조건이냐?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을 끝내기 위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보통 배열 인덱스나 첨자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a-1 같은 거죠. a 빼기 1이 되는 이런 개념이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고, 초기 값이야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이건 5예요. 이건 누가 정했냐? 호출자인 main에서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조건 검색을 해서 그냥 끝나야 되는 게 필요한데 출력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냐? 매개 변수로 넘어왔는데 이제 if문이 등장하겠죠. a가 만약에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럼 뭐 해라? 그냥 리턴해라 라고 해서 조건을 주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값을 출력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실행시켜 보면 느낌 오죠. 5, 4, 3, 2, 1 이렇게 쫙 찍힐 겁니다. 이게 재교출인데 이 재교출을 논리로 하려니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 15번행 같은데 이런 데 있죠. F9 눌러서 이제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5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를 트레이스해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뭘 봐야 되냐면 이 테스트 함수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이때 F11을 누르면 콜 트레이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호출 스택이라는 게 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글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도구 잠깐만 이런 장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옵션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이제 글꼴 같은 거 바꿀 수 있죠. 환경에서 이제 글꼴 같은 거 이런 거 바꿀 수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잖아요. 텍스트 편집기 뭐 이런 거, 뭐 호출 스택 창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콘솔라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좀 덩치를 키우겠습니다. 한 17 정도, 아니 17도 작다. 19 정도로 키울게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닫았다가 다시 열어볼까요? 보기 디버그 할 때 이제 창이 지금 하나 닫힌 거죠? 네, 디버그 할 때 창 중에서 콜스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스택 Alt 7인데 아이고 이거 종료시켰다가 해야 다시 보일 모양이네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요놈이 지금 바로 인식을 못하니까 다시 띄울게요. 그럼 이제 잘 보이겠죠? 제가 아니면 여기다 걸어도 되겠다. 지금 아까 제가 여기 15번에다 걸었는데 여기다 안 걸어도 되고 요런 데 거셔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 진입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버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호출될 때 이제 글꼴이 이제 커졌는데, 자 보시면은 이때 여기 호출 스택에 A가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제 A 값이 얼마인지 여기 이제 자동이라든가 뭐 조사식 같은 데서 뭐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조사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출 스택 화면을 보시면 이제 F10으로 딱딱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이제 이 상태에서 5니까 잘 찍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A가 5인데 A가 5죠. 5에서 1을 빼면 그 4가 되겠죠. 그래서 F10을 누르면 이때 10번행이 실행될 때 리턴 전에 이걸 다시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택 위에 또 다른 스택이 가서 쌓여버리는 거죠. 그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그 A의 값은 얼마일까? 뭐 이렇게 자동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보시면은 잘 보일 거예요. 4예요, 4. 그러면 넘어올 거고, 그렇게 해서 값이 바뀌는 걸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쭉쭉쭉쭉 가다가 스택이 파바바바박 올라가겠죠. A가 언젠가 0이 될 텐데 그때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단 아직은 0이 안 됐고 1이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에 어떻게 찍혔는지를 쫓아가 보면 이렇게 찍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재기호출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서 F10키로 하나씩 따라서 눌러 가보세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내 생각과 흐름이 다르면 아, 왜 다르지?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자, A가 여기 이제 콜스택이 지금 몇 개까지 들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테스트 함수가 6번째 불렸을 때 A가 0일 텐데 0이 됐으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반환할 거고 그러면서 스택이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기호출의 구조가 이런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재기호출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죠. 만약에 이제 콜을 하는데 뭐 노드의 뎁스가 막 깊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뭔가 콜 할 때마다 쌓여 올라가잖아요. 쌓여 올라가겠죠. 당연하지. 콜 스택이니까 그죠. 근데 그 뭐 C 언어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드당 이 스택의 크기는 얼마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네, 1MB 가량으로 제한되어 있죠. 물론 이제 매개 변수 용량 따져보고 뭐 어쩌고 해서 1MB 넘는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은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루려는 데이터가 막 10만 개, 100만 개 잃어버리면은 계산 잘 해봐야 돼요. 1메가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뭔가 만드는 건 또 잘하는 걸까? 역시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재기호출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진트리 때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지금 재기호출 공부를 다시 하시고 재기호출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예,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서 트레이스에서 한 줄씩 따라가세요. 비주얼C 단축키 디버그 모드 실행하는 거 F5죠. 물론 그 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거셔야 되는데 재기음수 엔트리 포인트 저기 그 시작점에다 거시고 그 다음에 이제 F10키 눌러가면서 한 줄 한 줄씩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지역 변수 같은 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그 흐름을 쫓아가 보세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안 보시면은 재기호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제를 따라해서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럼 또 난관에 부딪히시게 될 겁니다. 자, 함수 포인터 몰라도 좋습니다. 재기호출 모르면 수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반드시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